저는 50대 중반에 혼자 지금 이혼하고서 한 6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헤어진 원인이라는 것 따져봤을 때는 어찌됐든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50대 중반에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정적으로 그 주변에서도 무늬만 부부로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사회적 흐름으로 봐서 이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또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을 또 잘 지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0대 중반의 남자가 어릴 때 집에서 자랄 때의 분위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릴 때 가정 환경은 물을 떠와도 꼭 누나 보고 떠오라 그러고 여동생 보고 떠오라 그러지 남자애는 낳아놓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 세계,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는 남성 중심적인 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50대 중반쯤 되면 다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고 중학교 안 나온 사람 없고 막 거의 대학은 못 가도 고등학교가 거의 나오게 된 세대입니다. 이 50, 50대가 되면. 그건 뭐냐 그러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은 현재의 관점에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배우기는 그래 배워도 자기 무의식 세계, 일상 삶은 어떠냐, 어릴 때 길들여진 그것으로 주로 사물을 관점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남자가 돈만 벌어다 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이게. 돈만 벌어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 같이 맞춰서 남자가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살려면 내가 돈을 벌어다 준다. 내가 돈 벌어줬으면 네가 뭐 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내내, 남자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소위 권위주의를 버린다. 목에 힘주는 걸 버려야 돼.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권위주의인 거는 그래도 딸이니까 할 수 없이 자랐지만은, 이제 이 나이 대가 목에 힘주는 남자, 시중 들고 살려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권위를 세우고. 제가 어릴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하고 이렇게 뭐든지 권위를 세우고 엄마는 어쩌면 하냐처럼 어때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이지 갔다가 시골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방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분쯤 있습니까? 2시간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거저 길어야 5분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엄마한테 와서는 절도 안 하지요. 그런데 엄마하고는 앉아가지고 술도 같이 먹어도 되죠. 엄마 있는 데서는 담배 피워도 되죠. 엄마 있는 데서는 누워가 엄마하고 얘기해도 되죠. 어느 게 편해요? 엄마가 편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애들이 인사할 때만 아버지한테 가고 놀기는 누구하고 놉니까? 엄마 방에 가서 놀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그러면 큰 방에서는 웃고 떠들고 온갖 소리가 나는데 영감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애들 올 때, 명절 때 딱 절 받는 거 빼놓고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왜? 아버지하고는 담배도 같이 못 피우지. 아버지 있는 데서는 술도 못 먹지. 아버지 있는 데서는 눕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하면서 이제 큰 방에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죠. 영감이 말아 안방에 오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래 와가지고 같이 놀라 그러면
이제 담배도 못 피고 누웠던 애들도 벌떡 일어나야 되지. 이러니까 하나씩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80이 되거나 70이 넘어가지고 만약 혼자 산다. 그러면 여자가 혼자 살면 어떠냐? 할머니가 혼자 살면 집에 딸이든 며느리든 집에 오면 애기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죠. 밥상 따라 한 차례대로 같이 차려 먹어도 되고 필요하면 밥도 해야 안 해요. 하니까 다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다만 이 잔소리만 하면. 다 싫어하는 건 잔소리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근데 영감은 어떠냐? 시아버지는 어떠냐? 비록 친정 아버지라 하더라도 밥상을 따로 차려줘야지, 방 청소도 안 하지, 방도 치워줘야지, 빨래도 해줘야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젊을 때 돈 벌어오는 그 한 가지 권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유지했지만은 그게 나이 들어가 신통찮거나 수입이 신통찮거나 하면 금방 이게 어제 순진하던 하녀가 오늘은 독한 여자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퇴직을 했다, 수입이 없다 이러면 그렇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을 딱 하면 부인한테 절을 먼저 딱 하고, 여보, 내가 그동안에 직장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당신 도와주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설거지 해줄게. 밥도 내가 할게. 청소 내가 할게. 커피도 내가 끓여다 줄게. 이렇게 태도를 한번 딱 바꿔보세요. 쫓겨날 일 아무 일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오히려 부인이 돈 적게 벌어도 훨씬 더 좋아하고, 돈 안 벌어도 더 좋아하고, 오히려 신혼부부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누가 손해냐. 물론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권위를 세워서 거기 치여서 여자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결국은 남자가 손해요. 그 손해는 우선 첫 번째 뭘로 나타납니까? 남자는 혼자 늙어서 혼자 살기가 조건이 어렵게 돼 있어요. 돈이 아주 많거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여자는 혼자 살아도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 원래 온갖 걸 자기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수명이 몇 살 차이 납니까?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의 불행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속합니다. 내가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 할 때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였는데 직위 그만두고 결혼하니까 한 사람도 안 오니까 우리 저리 거사 중에도 막 열받아가지고 인간 배신을 느껴가지고 나한테 고통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 당신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 직위를 보고 따랐으니까 직위 없으면 안 따르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만 딱 직위를 갖고 하지 사적으로 딱 돌아가면 완전히 직위 없이 그냥 친구로 항상 사람들하고 지내면 내가 직위 없어져도 다 친구는 그냥 남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 지금 직위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다. 돈만 벌어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의 이 묘한 감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데?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데 가까이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건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니까 애 감정적으로는 이성으로 따지면 아버지도 똑같이 은혜가 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누구 은혜가 큽니까? 엄마가 크네요. 이게 인간의 심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0대, 50대 대가 60대 대가
이혼 안 하려면 남자가 정신 차려야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계속될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환기, 시대 변환기. 그러면 지금 이제 20대, 30대 이래 올라오면 어떠냐? 이 사람들은 이제 다릅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서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가 아예 적응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하든 여자가 그냥 적응하는데, 이건 이제 시대가 바뀌는 시대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로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일부러 숙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게 아닌 권위를 버리고 일반인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면 이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좀 해야 돼요, 남자들도. 절을 해야지 잘났다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지만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에 헤어지더라도. 자녀가 잘 되려면 아내한테 아이고 여보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당장 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꼬라지 갖고는 합하자 해도 지금은 반성이 돼가 합하면 될 것 같은데 3일만 사면 또 봉골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갈라지게 돼요. 합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서 자기 까르마를 변화시키고 진짜 부인이 참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이 내한테 들면 부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내 마음에서 들면 애들 엄마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애들 엄마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애들이 잘 돼요. 애들 엄마가 좋은 사람이다. 내 생각에 내가 좀 문제지. 참 마누라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이렇게 딱 돌아가면 애들이 잘 돼요. 애들 엄마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엄마가 이거 저 인간 저거 이러면 그 인간의 본받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들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바꿔놓고 해도 마찬가지. 오늘 마침 거사님이 질문하니까 솔직히 말해 키는 거사한테 있어요. 남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자만 자꾸 물으니까 스님 뭐라 그런다? 여자가 절을 하라 그러죠. 왜? 남자가 안 하면 여자라도 해야 편안하니까. 이게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하면 집안이 편안해져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원래 없어요. 여자 쪽도 남편이 헤어졌다 하더라도 아이고 기도를 해보니까 남편은 참 좋았는데 내가 성질이 좀 문제였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애들 아빠가 뭐한 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애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문제 있다 하면 우리 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합하느냐 헤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한 나의 이런 상처가 풀어져야 된다. 그건 참여를 해야 풀어집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이게 풀어져요.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이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진 상태로 그렇게 마음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또 잘 돼요. 사는 거야 뭐 이래 살 수도 있고 저래 살 수도 있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남하고는 친구해가 오래 지내면서 그래도 한 방에서 20년씩 살았는데 왜 친구 중에 최고 좋은 친구 아니에요? 이혼하더라도. 근데 다시는 꼴 보기 싫잖아. 이름도 듣기 싫잖아.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 그럼 철천지 원수 사이에서 난 애들이 정신분열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살고 안 살고 풀어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살더라도 풀어야 되고 안 살아도 풀어야 된다. 그 푸는 방법은 내가 참여를 해야 풀려요. 참여를 받아가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를 해야 풀린다.